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쌍둥이 엄마입니다. 평소에 사연 열차를 들으며 육아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곤 하는데요. 사연을 들을 때마다 매번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연의 주인공이 복수에 성공할 때면 함께 통쾌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모로 좋은 시간을 만들어주던 사연 열차에 제 사연이 소개된다고 생각하니 정말이지 가슴이 설레우는군요. 고민 끝에 보내신 사연인 만큼 최선을 다해 이야기를 풀어볼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5년이 된 부부였어요. 연애까지 치면 10년 가까이 된 저희 부부는 가벼운 의견 대립을 제외하곤 제대로 된 부부싸움도 해본 적이 없는 화목한 사이였죠. 남편은 배려심이 깊었고 저에겐 세상 누구보다 다정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런 남편을 너무나도 사랑했고요. 이런 저희에게도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아기였죠. 처음 2년은 신혼생활을 즐기기 위해 미뤘지만 그 후 3년 동안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임신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힘겹게 임신하면 유산을 해버렸고 그런 과정 속에 저희는 점점 기대를 접었어요. 그리고 5년이 되던 해에 남편이 결심을 했는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제 아기는 포기하는 건 어때? 응? 당신 많이 힘들어? 기다리는 것도 지치는 일이긴 하지. 그것도 그렇지만 난 당신이 더 걱정이야. 아기가 있으면 좋긴 하지만 사실 우리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잖아. 이 행복한 시간들을 임신 때문에 기대했다가 실망했다가 하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힘든 건 둘째치고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도 더는 보기 싫고 말이야. 그건 그렇지만 당신 정말 괜찮겠어? 당신 아기 가지고 싶어 했잖아. 아기는 나만 가지고 싶어 했나?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설사 나만 원했다고 해도 난 아기보다 당신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이쯤에서 포기해도 난 정말 괜찮아. 우리 이제 임신 걱정은 묻어두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신혼 기분 내면서 살자. 고마웠어요. 사실 포기하자는 말을 여자가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이런 이야기를 꺼내주고 위로해주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더라고요. 남편의 말에 따르기로 했고 더는 임신만을 위해 마음을 졸이며 좌절하는 일은 없어졌어요. 하지만 저희만 포기했다고 해서 다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임신을 하지 못한 것에 안달이 난 시모가 있었으니까요. 시모는 저를 잡아먹지 못해 혈안이 된 사람처럼 굴었는데 임신을 하지 못하자 그걸 빌미로 더 신나서는 시집살이를 시키더라고요. 일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도 않는지 날마다 전화해서 잔소리하는 것은 일상이었고 일주일에 2~3번씩은 시댁으로 불러 온갖 집안일을 시키곤 했어요. 아가, 얼른 와서 이불 빨래 좀 하거라. 이불에서 쉰내가 나는데 내가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할 수가 없구나. 아가, 너 곧 퇴근하지? 퇴근하는 길에 우리 집에 들러서 김치 좀 담가라. 내가 만든 것보다 네가 만든 게 먹고 싶어서 그래. 예, 빨리 와서 청소 좀 해. 집골이 엉망이다. 처음엔 어린 마음에 시모가 무서워서 그 후엔 그래도 시모가 어른이니까 그저 계속해서 참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턴 인내심에 한계가 오더라고요. 아가라는 호칭이 예라고 변할 때까지 참은 것이니 참을 만큼 참은 것이기는 했죠. 그리고 머지않아 그 한계선이 무너지는 날이 왔어요. 그날은 퇴근을 하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는데 시모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설마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은 것이 꺼려지긴 했지만 한번 전화를 걸면 받을 때까지 하는 시모를 알기에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네, 어머님. 전화를 왜 이렇게 늦게 받는 거야? 너 어디니? 집이니? 아니요,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왜 그러세요? 아직 밖이구나. 마침 잘 됐다. 지금 당장 장 좀 봐서 우리 집으로 오거라. 지금이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 있으니까 널 부르지. 내가 심심해서 널 부르겠니? 너 내 친구들 알지? 친구들이 우리 집에 온다고 했었는데 내가 깜빡했지 뭐니. 저녁 시간대니 맨입으로 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배달 음식 시켜 먹이면 뒤에서 날 얼마나 흉보겠어? 이제 네가 지금 당장 우리 집에 와야 하는 이유 알겠지? 알았으면 잔말 말고 얼른 와. 네? 지금이요? 같은 말 반복하게 할래? 아, 오면서 돈도 좀 뽑아서 봉투에 담아오고. 친구들 보는 앞에서 내 용돈도 좀 줘야 내가 기가 살지. 그렇지 않아도 남들 다 있는 손주 하나 없다고 애들이 얼마나 불쌍히들 보는데 네가 그 정도는 해줘야 내가 고개라도 들고 다니지 않겠니? 그날따라 시모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제 가슴을 후벼 파는지 도저히 듣고만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평소에도 남편에게 이런저런 핑계로 돈을 뜯어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던 터라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저 못 가요, 어머님.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못 온다고? 네, 저 못 가요. 지금 집에 다 오기도 했고 저도 사람인지라 피곤하네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부르면 못 갈 예정이니 어머님도 그런 줄 아셨으면 하네요. 평소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놓은 적이 있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단호하게 말을 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반응이었는지 시모도 당황한 듯 말까지 더듬거리더군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저의 길을 죽이려고 애쓰더라고요. 너 지금 네가 뭐라고 하는 줄이나 알고 짓거리고 있니? 애도 못 낳아서 집안 대를 끊어먹은 것이 뭘 잘했다고 시험이 말에 온다 간다 말댔고야. 넌 그냥 내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거야. 어머님, 저 어머님 며느리지 어머님 종 아니에요. 그리고 애 하나 못 낳는다니요? 엄연히 따지면 그게 제 잘못도 아닌데 어머님은 왜 늘 그런 식으로 말하세요? 병원에서도 저희 둘 다 몸에 아무 이상 없다고 했고 저희도 이때까지 많이 노력한 거 누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신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도 말고 이런 식으로 저 부르지도 마세요. 그래? 그래서 네가 지금 아니 앞으로도 우리 집엔 안 오겠다 이 말이야? 네, 남편이랑 같이 가서 어머님 뵙는 목적으론 가겠지만 이런 식으로 어머님 댁 집안일이나 손님상 차리려고 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 대신 사람 불러서 집안일 시킬 테니 그 돈은 네가 주거라. 그걸 왜 제가 드려야 하나요? 그렇잖니. 네가 와서 하면 되는데 하기 싫다고 하니 어쩌겠어. 나는 집안일에 소질이 없고 그렇다고 더러운 곳에서 살 수는 없으니 사람이라도 불러야지. 그런데 나한테 돈이 어디 있니? 이 나이에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일이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그 값은 당연히 네가 치러야 하지 않겠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뭐가 당연하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런 사고방식의 시모가 이해가 되지도 않았고요. 아니요, 전혀 당연하지 않아요. 어머님 집안일을 제가 해야 한다는 법도 없고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제가 줘야 하는 의무도 없어요. 전 그렇게 직접 못하시겠으면 어머님 돈으로 하세요. 어머님 매달 아버님한테 꼬박꼬박 돈 받으시잖아요. 용돈 제외하고도 여러 명목으로 받고 있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지금 받아가시는 돈으로도 충분히 차고 넘칠 텐데 굳이 보태고 싶진 않네요. 처음 말을 꺼낼 때만 해도 전화를 들고 있는 손이 떨릴 만큼 무섭고 긴장됐는데 막상 입을 열기 시작하니 술술 잘도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쌓였던 것이 많기도 했다는 뜻이겠죠. 이런 저와는 달리 시모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화가 났는지 슬슬 언성을 높이며 막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막말을 잘하는 시모인데 화가 나니 욕까지 해대며 고함을 지르더군요. 야, 너 진짜 그딴 식으로 나올 거야? 내가 너 가만둘 줄 알아? 내가 지금 당장 가서 네 머리채라도 잡고 끌고 와야 정신을 차릴래? 좋은 말로 할 때 얼른 와서 네 할 일 해. 마음대로 하세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든 그 일은 제 일이 아니니 절대로 못 가요. 야, 야, 야! 시모는 고함을 질러댔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할 말을 마쳤으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뒤로도 휴대전화가 뜨거워질 정도로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고 결국 배터리가 다 되어 꺼지자 이번에는 남편에게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넌 도대체 뭐 하길래 네 마누라가 나한테 그딴 식으로 구는 게야? 무슨 일이길래 다짜고짜 화를 내? 우리 집사람이 왜? 싸웠어? 싸워? 싸우기는 무슨 일방적으로 네 엄마가 당했어. 아니 글쎄 오늘 우리 집에 좀 오라고 했더니 네 마누라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자기는 며느리지 종이 아니라고 하더라.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시어미가 부르면 제깍제깍 와서 일도 하는 거지. 그거 보고 종이니 나발이니 말대꾸나 해대고 말이야. 오늘도 그래. 내 친구들 오니 집에 와서 손님상 좀 차리라는 게 그렇게 힘든 부탁이니? 막말로 애를 못 낳으면 다른 거라도 잘해야 하는 게 맞잖아. 남편의 성격을 알기에 굳이 알리지 않았던 것인데 시모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참 정성스럽게 파고 있더라고요. 남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져 갔고 애 이야기에서 더는 참을 수 없는지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엄마, 요즘도 집사람한테 그런 말로 구박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한 번만 더 그런 걸로 집사람 못 살게 굴면 가만 안 있는다고 했지. 그리고 엄마 집 일은 엄마가 좀 해. 그렇지 않아도 회사 일로 힘든 사람을 엄마가 무슨 권리로 오라가라 하면서 부려먹어. 다신 이 사람한테 그런 걸로 연락하지 마. 또 그러잖아? 용돈 끊는 건 물론이고 엄마랑 연도 끊을 테니 그런 줄 알아. 온전히 제 편인 남편의 입에선 결국 용돈 이야기까지 나와버렸고 시모도 더 이야기해봤자 손해뿐이라는 걸 깨달았는지 그제야 꼬리를 내리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 후 시모에게서 오는 연락은 뜸해졌고 이제 좀 마음 편히 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하기가 무섭게 집으로 돌아오던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귀가가 늦어지기 시작하더니 날마다 새벽녘에나 집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이유는 회사에 일이 많다는 것이었는데 아무리 일이 많다고는 해도 새벽까지 일을 한다는 것이 의심스러웠죠. 그렇게 제 입장에선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의심과 불안이 계속되던 차였는데 시모에게서 늦은 밤 연락이 왔어요. 아들과 연락이 안 된다면서요. 우리 아들 자니? 안 자고 있으면 전화 좀 바꿔다오. 아범 지금 집에 없어요. 요즘 회사 일 바쁘다고 새벽이나 집에 와요. 그래? 요새 계속 늦는다 이 말이지? 왜인지 시모의 목소리는 급격하게 밝아졌고 그 이유는 뒤이어 나온 시모의 말에서 알 수 있었어요. 남자들이 회사 일 핑계대고 하루가 멀다고 늦으면 100이면 100 여자 있는 거 너 모르는 건 아니지? 우리 아들 애도 못 낳는 마누라밖에 모르는 바보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구나. 여자라니. 어머님, 지금 말 다 하셨어요? 그렇잖아. 너희 결혼한 지 5년이나 됐는데 신혼 때처럼 얼굴만 보고 있어도 마냥 좋은 시절도 아니고. 이럴 때라도 있으면 애 보는 맛에라도 집에 들어올 텐데 애도 없으니 바람이 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니? 밖에서 낳은 애를 데리고 왔어도 몇은 데리고 왔을 세월이지. 이참에 우리 아들이 밖에서 똑두꺼비 같은 아들이나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나는. 너도 얼마나 좋니? 임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 없이 키우기만 하면 되니 말이다. 지 아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에 목소리가 한껏 들떠 있는데 화가 나는 건 물론이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머님,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아무리 제가 싫다고 해도 그런 말은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제 남편이자 어머님 아들 그런 짓거리 하고 돌아다닐 사람 아니란 거 모르세요? 다신 그런 말 하지도 마세요. 아범 오면 나중에 연락하라고 할 테니 저한테 전화도 하지 마시고요. 시모와의 전화를 끊어버리고도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시모의 말처럼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정말 일을 하는 건 맞는지 제 두 눈으로 확인해야만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의 회사로 향했고 문이 잠긴 회사 앞에서 희망은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집으로 돌아와 여러 가지 생각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다고 남편을 믿으면서도 시모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고 굳건히 잠긴 회사 문이 떠올라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울고 있는데 남편이 잔뜩 지친 모습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아직 안 잤어? 먼저 자고 뭐야? 당신 울어?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당신이 있겠지? 당신 도대체 요즘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어? 나 일이 바쁘다고 그랬잖아. 일? 아까 당신 회사 다녀왔거든? 불도 다 꺼지고 문도 다 잠겨 있던데 일은 무슨 일이야? 나한테 왜 거짓말하는 건데? 당신 진짜 어머님 말대로 다른 여자라도 생긴 거야? 뭐? 여자? 그래, 여자. 어머님이 그러더라. 내가 애 하나 못 낳아서 당신이 밖으로 눈 돌리는 거라고. 정말 당신 다른 여자라도 생긴 거야? 그런 거야? 쉼없이 몰아세우자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그 상황이 너무나도 곤란하다는 듯 말이에요. 그런 남편의 반응에 마음의 준비를 하며 대답을 기다렸고 한참을 고민하던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예상치도 못한 내용이었어요. 그게 일은 한 게 맞는데 회사 일이 아니라 술집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 아르바이트? 당신이 왜 아르바이트를 해? 혹시 회사 잘렸어? 아니, 나 사실은 요즘 투잡하고 있어. 그게 당신 출퇴근할 때마다 버스 지하철 갈아타느라 많이 힘들어하잖아. 그래서 차 사주려고 돈 모으고 있었는데 하루라도 더 빨리 사주고 싶어서 퇴근하고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 당신한테 사실대로 말하면 반대할 게 뻔해서 거짓말했던 거야. 미안해, 당신 속여서. 남편은 평소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하며 힘들게 출퇴근을 하는 저를 위해 차를 사주고 싶다며 회사 일을 마치고 술집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말을 듣고 나서야 눈에 보였어요. 충혈된 눈과 상의에 튄 국물 자국들, 그리고 피곤함에 찌든 얼굴이 말이에요. 끝까지 믿어주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이토록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 여러 가지 감정이 복받쳐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저를 안고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고요. 여보, 의심해서 미안해. 당신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상황이 그러니까 당신이 바람 피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정말 미안해. 아니야. 내가 진작 당신한테 사실대로 말했으면 그런 생각할 일도 없었을 텐데 내가 미안해. 아니야, 내가 미안. 그런데 일은 앞으로 하지 마. 꼴이 이게 뭐야? 회사 일도 충분히 힘들 텐데 퇴근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해서 엉망이잖아. 나 차 필요 없어. 지금도 전혀 힘들지도 않고 말이야. 그렇지 않아도 생각했던 돈 거의 다 모아서 이번 주까지만 한다고 했어. 꽤 오래 모았거든. 그런데 여보, 아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엄마가 당신한테 했다는 말 말이야. 남편은 그 와중에도 그 말이 마음에 걸렸는지 집요하게 물어오더라고요. 모자지라는 꼴처럼 되자 말하지 말까 하는 고민을 하기도 했지만 혼자 품고 지나가기엔 시모가 선을 넘은 건 확실했기에 모든 걸 말하기로 했어요. 시모와의 전화통화가 녹음된 것까지 들려줬죠. 두 눈을 꾹 감고 녹음 파일을 반복해 듣던 남편은 무언가 결심한 듯 감은 눈을 뜨고는 저를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새벽 3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죠. 신부는 자고 있을 것이 뻔했고 남편은 걷잡을 수 없이 화가 많이 난 상태였고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 분명한 상황이라 남편을 말려봤지만 소용없었죠. 결국 그렇게 시댁에 도착했고 당연히 자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시모는
어쩐 일인지 웃으며 저희를 반겨주더라고요. 직접 보고 들으면서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말을 하면서요. 왔니? 그렇지 않아도 올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어. 많이 싸웠니? 그래서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말 하려고 온 거야? 어머, 혹시 내가 말한 대로 다른 여자가 우리 아들 애라도 가졌다니? 들뜬 목소리로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대는 시모를 보며 저보다는 남편이 더 큰 분노를 느끼는 듯 했어요. 제 손을 꽉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친엄마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웃으면서 그런 목소리를 할 수가 있어? 나 결혼한 유부남인 거 몰라? 뻔히 아는 사람이 다른 여자한테 내 애가 있냐는 말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느냐고. 그것도 이 사람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아니면 아닌 거지. 왜 화를 내고 그래? 내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다고?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른다는 게 제일 큰 잘못인 거 몰라? 엄마가 이 사람한테 그런 말하면 이 사람 상처받아. 이 사람 가슴에 대못 박는 거라고. 엄마는 우리가 이혼이라도 하길 바라는 거야? 정말 그런 거야? 이혼까지는 아니더라도 밖에서 애는 낳아왔으면 했지. 사진 멀쩡한 우리 아들이 애 하나 못 낳아서 마음고생을 그리도 하는데 내가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냐고. 나라고 오죽했으면 그렇겠어? 힘들어도 우리가 더 힘들고 아기를 원해도 우리가 더 원해. 그러니까 엄마까지 낮아서 그런 말로 집사람 상처 주지 마. 그리고 나 밖에서 여자 만나고 돌아다닌 거 아니고 일했던 거야. 이 사람 출퇴근하느라 고생하는 게 싫어서 차라도 한 대 사줄까 해서 회사 끝나고 아르바이트 했던 거라고. 그러니까 다신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입에도 올리지 마. 남편의 잔소리가 이어지자 귓등으로 듣지 않던 시모는 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자 눈을 반짝이며 남편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평소 시모가 돈 타령에는 도가 텄다는 걸 익히 잘 알고 있긴 했지만 그날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식 밖의 논리를 내세우며 돈 타령을 시작하더군요. 잠시만. 그러니까 바람을 피우고 돌아다닌 게 아니라 네 집사람 차 사주려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그래. 3천만 원 정도 모아서 이제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엄마가 괜한 소리 하는 바람에 다 망쳤다고. 하여튼 앞으로는 나하고 이 사람 사이 이간질하는 짓 좀 하지 마. 이게 뭐야? 이 새벽에. 너 진짜 미쳤니? 그 많은 돈을 왜 전현한테 쓰는 거야? 저게 시집와서 한 게 뭐가 있다고. 아들, 그 돈 놔줘. 엄마 달라고. 엄마도 돈 필요하단 말이야. 엄마, 진짜 왜 그래? 애 못 낳는 게 이 사람 잘못도 아니고 왜 그런 식으로 말하냐고. 그리고 이 사람 위해서 마련한 돈을 왜 엄마한테 줘? 줘야 할 이유가 없잖아. 이유? 이유야 만들자면 차고도 넘치지. 저 모자란 것이 손주 하나 못 낳아서 그간 내가 마음고생했던 위자료. 그 위자료로 3천만 원 정도 줄 수 있잖아. 아들, 나 네 엄마야, 친엄마. 10살 때부터 너 혼자 키우면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는데 그런 엄마는 안 챙기고 저딴 부족한 년만 챙기는 게 말이 되니? 그러니까 그 3천만 원은 날 줘야 한다고. 손주를 못 안겨줬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요구하는 시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말을 듣는데 머리가 멍해지면서 헛웃음도 나지 않더라고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어서요. 남편 역시 입을 벌리고 그저 시모를 바라만 보더군요.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건가 싶은 표정으로 말이죠. 저희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자 시모는 본인의 말이 통했다고 생각했는지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이렇게 말했어요. 왜? 내 말을 들어보니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아들, 너 그 돈 나 안 주고 네 마누라 주면 후회한다.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쟤랑 너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인데 언제 어떻게 이혼할 줄 알고 그런 돈을 주니? 너희 사이에 애라도 있으면 몰라. 애도 없는데. 제가 네 돈만 받아먹고 홀라당 도망가면 어쩌려고. 돈 3천만 원이 뭐라고.
시모는 저를 돈 몇 푼 때문에 가족을 버리고 도망이나 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더군요. 그게 무슨 헛소리냐고 당장이라도 따져 묻고 싶었지만 그러기도 전이었어요. 남편이 앞서서 더 큰 화를 내며 시모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죠.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내가 여기 오면서도 엄마 얼굴 보면서도 계속 고민했는데 방금 엄마 말 들으니까 결심이 섰어. 우리 이제 보지 말고 살자. 영 끊고 살자고. 무슨 사단이 나도 크게 나겠다 싶긴 했지만 연을 끊자는 말까지 나올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은 천륜이라는데 그 천륜을 끊는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뜻은 완고해 보였고 시모 역시 그 완고함을 눈치챈 듯 급하게 남편을 달래보려 애쓰더군요. 아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연을 끊자니. 이 세상에 가족이라고 너하고 나뿐인데 그런 너랑 내가 어떻게 연을 끊고 살아? 이 엄마는 너 없이는 못 살아. 내가 없으면 못 사는 게 아니라 내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겠지. 엄마 우리한테 안부차 연락한 적이 있긴 해? 이 사람한테는 집안일 시키려고 연락하고 나한테는 돈 내놓으라고 연락하고 다른 일로 연락한 적 단 한 번도 없잖아.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언제 그랬다고? 생각 좀 해봐. 내 말이 틀렸어?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뭐? 나 없이는 못 살아? 거짓말 좀 하지 마. 그리고 나 이제 엄마 말고도 가족 있어.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나 말고 엄마 가족 만들어서 잘 살아. 난 나하고 내 가족한테 상처만 주는 엄마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 테니까. 그래? 그러면 알겠어. 그까지 다들 없다고 생각하고 살면 그만이야. 이거 왜 이래? 그런데 영 끊을 때 끊더라도 그 3천만 원은 주고 끊어. 내가 너 혼자 키우느라 고생한 게 얼만데 그 정도는 100번, 1000번은 더 줘야 한다 너. 헉소리가 다 날 정도로 황당하더군요. 그렇게 하나뿐인 핏줄이라고 강조할 때는 언제고 연을 끊자는 상황에서도 아들을 다시 못 보는 것보다 3천만 원을 잃을까 더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라니. 남편은 깊은 배신감을 느끼는 듯했고 높아질 대로 높아진 언성에서 느껴졌죠. 3천만 원? 내가 왜? 길거리에 버리는 한이 있어도 엄마한테는 안 줘. 키워준 값은 20살 이후부터 번 돈으로 다 갚았고 우리 사이에 돈이 오가야 한다면 엄마가 집사람 불러다가 부려먹은 값이랑 집사람 가슴에 못 박은 위자료를 줘야 할 건데 그렇게까지 한번 해볼까? 야, 너 진짜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할 거야? 어쩜 이렇게 냉정하게 구니? 엄마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한테 돈 맡겨놨어? 이 사람한테 받지 못한 빚이라도 있어? 그렇지 않고서야 아들이 인연을 끊자는데 어떻게 끝까지 돈 타령만 할 수가 있어. 진짜 엄마라는 사람 질린다 질려. 다신 보고 싶지도 않아. 앞으로 다신 연락하지 마. 아니, 마세요. 찾아오지도 마시고요. 그러면 사시는 동안 평안하세요. 시모는 집을 나서는 남편과 저를 붙잡으며 돈 타령을 해댔지만 그런 시모를 냉정하게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남편은 번호를 바꿔버리고 곧 저희는 다른 곳으로 이사했네요. 마침 전셋집 계약도 만료되던 터라 차를 대신 회사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기로 한 거죠. 그렇게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되자 시모의 존재를 잊고 살 수 있었어요. 처음엔 온갖 방법을 써서 연락을 취해오던 시모도 점차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고 이렇게까지 하는 게 정말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점차 흐려지며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다름 아닌 시모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대요. 그렇게 술을 끼고 살더니 결국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그간의 이야기를 풀어놓던 시모는 이내 본격적으로 전화가 목적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말이다, 아가. 네가 네 남편 좀 잘 설득해주면 안 되겠니? 무슨 설득이요? 내가 이때까지 말했잖아. 내가 가난 말기라고. 의사 말로는 이식도 힘들 거라고 하긴 하는데 사람 일이란 게 또 모르는 일이고 이식을 해서 하루라도 더 살 수 있으면 그건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내 아들한테 네가 설득 좀 해주려무나. 내 아들이지만 내 말보단 네 말을 더 잘 듣잖니. 들어보니 이식을 해도 가망이 없다고 하는데 시모는 이식만 한다면 영생을 누릴 것이라고 확신이라도 하듯 남편의 간을 탐내고 있더라고요. 간 이식만 하면 다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이식을 권해볼까 말까 하는 마당에 가망도 없는 일에 그리고 이렇게 된 사이에서 그딴 요구를 하다니 그 뻔뻔함에 기가 막히기도 하고 온몸에 소름이 닦이치더라고요. 어머님,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이식해서 완치된다고 해도 고민 정도는 해볼까 말까인데 의사도 힘들다고 한 마당에 제 남편이 왜 간을 이식해드려야 해요? 네가 뭔데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해. 넌 그냥 내 아들한테 내 상태가 어떤지 전하기만 하면 된다. 내 아들은 내 사정 들으면 분명 발벗고 나서줄 테니까. 지독한 년, 네 심보가 이따위니까 애도 없는 거야. 변한 것이 하나 없는 시모는 또 그런 식으로 상처만 주더니 전화를 끊어버렸고 고민에 빠졌죠. 이 상황을 남편에게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냐는 고민이요. 깊게 고민해본 결과 이건 제가 결정 내리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망 없는 일이라고는 하더라도 남편이 이식을 시도하고 싶다면 제가 말릴 일은 아니란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퇴근을 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시모의 이야기를 전했고 남편은 제 휴대전화에 기록이 남아있던 번호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들, 이야기 들었지? 엄마 많이 아파. 얼른 와서 수술 날짜 좀 잡자, 응? 누구신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엄마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연락하지 마세요. 너 정말 이딴 식으로 나올 거니? 다른 것도 아니고 엄마가 아프다는데 그깟 간 좀 떼준다고 네가 죽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쪼잔하게 굴 거냐고. 마음대로 생각하시고 다신 이런 용건으로 연락하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저는 절대로 저의 어떤 것도 내어드릴 생각이 없으니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날 안 살려주면 누가 날 살려준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보려무나. 이제 와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타령을 하시네요. 2년 전 영 끊자고 말씀드렸을 땐 아들은 안중에도 없고 돈만 챙기려 드시더니 어쨌든 전 그때 그 자리에서 엄마는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끊어버렸고 시모는 작전을 바꾸어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은 가망이 없을 듯하니 저를 어떻게 해서든 구슬려 보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겠죠. 아가, 나 정말 이러다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 말고 너라도 이식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지난 일은 다 흘려보내고 우린 현재를 살아야 하잖니. 그러니 너도 마음 한번 넓게 써보거라. 응? 시모는 저를 설득하려는 그 순간에도 미안했다는 말 한마디 없더라고요. 그저 어떻게 해서든 동정심을 자극해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만 드러낼 뿐이었죠. 어떻게 해서든 이식이라도 받고 싶은 심정은 잘 알겠는데요. 그렇게 간절하면 적어도 저희한테 사과 한마디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너나 네 남편이나 이렇게까지 구는지 도무지 난 이해가 되지 않는구나. 아, 그러니까 어머님은 여전히 저희한테 조금의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네요. 남들 다 가지는 손주 하나 못 안겨준 것도 다짜고짜 연을 끊자고 한 것도 다 내가 아니라 너랑 네 남편이 저지른 거 아니니? 그런데 왜 내가 너희한테 사과를 해야 하니? 지금도 그래. 부모가 아프면 자식이 되어서 뭐든 해줘야 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니? 그러니까 더 큰 죄 짓고 후회하지 말고 당장 와서 이식 날짜나 잡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시모가 저에게 조금만 다정스럽게 대해줬다면, 남편이 돈줄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아들로 대해줬다면 망설이지 않고 이식쯤이야 해드렸을 텐데 라고 말이에요. 아니, 이식해달라고 억지를 부리기에 저는 진심인 척이라도 해서 용서를 구하는 연기라도 했더라면 남편과 저는 이식을 권해드려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했을 텐데 하는 생각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저의 바람일 뿐이었죠. 현실은 어린아이처럼 떼쓰는 시모만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좀 더 냉정해지기로 했습니다. 만약 어머님이 지금이라도 사과 한마디만 했다면 고민이라도 해봤을 텐데요. 지금 어머님 하는 행동 보니 안타깝게도 저는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거고 후회할 것 같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저는 쓸데없는 일에 힘쏟지 마시고 다른 방법 찾아보세요. 야, 너 진짜 이딴 식으로 나올 거야? 에휴, 너희가 싫다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더는 이식 이야기는 꺼내지 않으마. 그 대신 그때 그 3천만 원 지금이라도 나 다오. 몸이 아프니 돈 나가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돈이라도 내놓으려무나.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닌가요? 이런 순간에도 돈 타령을 할 수 있는지 정말 탄성마저 나오더라고요. 2년 전에 3천만 원에 아직까지 미련이 있다는 사실도 대단하다 싶었고, 암 진단을 받고 나온 보험금만 해도 꽤 될 텐데 그 돈은 어쩌고 돈 타령인가 싶기도 했어요. 시모가 또다시 막무가내로 우겨대니 제 정신조차 피폐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이 통하지도 않았고 자기 말만 해대며 언성을 높여대는 시모와 더는 대화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도돌이표 같은 이 상황, 저만 지긋지긋한가요? 그만 좀 하세요, 제발. 그 돈은 이미 다 쓰고 없고 있다고 해도 어머님께 드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저희요, 어머님이 돈 내놓으라고 우기면 돈 내놓는 기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지금처럼 모르는 사람인 양 살아요. 부탁이에요. 그렇게 마지막 통화를 끝냈는데 마냥 후련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아무리 밉다고는 해도 몸이 좋지 않다고 하니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어요. 남편 역시 마음이 편치만은 않아 보이더라고요. 늦은 밤 남편은 홀로 거실에 나가 한숨을 쉬기도 했고 어느 날은 술에 취해 들어와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어요. 사실은 나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 당연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한데 마지막까지 돈 타령만 하던 엄마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 그래서 너무 힘들고 너무 배신감이 들어.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 너무 힘들어하지도 말고. 난 당신 이해해. 나 역시 당신 입장이었다면 그랬을 거야. 정말? 그래. 난 당신만 나 이해해주면 괜찮아. 그렇고 말고. 참 많이도 울더라고요. 평생을 돈 타령만 하던 시모도 엄마라고 어린아이처럼 우는 남편을 보는데 저 역시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네요.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눈 끝에 내린 결론은 저희의 결정대로 하자였어요. 이식한다고 한들 가망이 없는 상태였고 강경화 때도 술을 끊지 못해 이 지경까지 온 시모가 이식이 성공해서 몇 달의 시간이라도 번다고 한들 또 술을 먹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저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고 일상으로 돌아와 잘 살아보려 애쓰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부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모든 걸 포기한 시모가 헤어진 지 오래인 시부에게 자신의 처지를 알리며 도움을 청한 듯 했죠. 잘 지냈니? 네, 잘 지내셨어요? 난 뭐 그런 대로 지냈다. 참 이상하더군요. 아무리 오래전에 헤어져 어색하다고 한들 저렇게 서로의 눈치를 살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에서요. 거기에다 닮은 구석이 하나 없다는 점도 이상했어요. 그저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할 뿐 다른 사연이 있을 거라 상상치도 못했는데 두 사람은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너 그렇게 사라지고 내가 얼마나 섭섭했는 줄 모른다. 그러셨어요? 저는 속 시원하다고 생각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친자식이 아니란 걸 다 아셨잖아요. 그래, 알았지. 그래도 내가 널 친자식으로 알고 내 품에서 키운 게 10년이야, 이 녀석아. 그런 내 아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는데 걱정하지 않았겠어?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라고. 그 여자 생각을 하면 이가 갈리는데 네 생각만 하면 그립고 섭섭하고 그랬어. 저도 사실은 아버지 생각 많이 났었어요. 그립기도 했고요. 들어보니 시모는 시부에게 남편이 시부의 자식이라 속이곤 결혼을 했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시부를 속이고 10년을 지내다 우연찮게 그 사실을 들키게 되었고, 시모는 남편을 데리고 야반 도주를 해버렸던 것이었죠. 시부는 현재 재혼을 해 다른 분과 살고는 있지만 슬아의 자식은 없었으며 여전히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다며 눈물을 훔치셨어요. 남편 또한 그런 시부의 사랑에 눈물을 흘렸고요. 이야기 들어보니 네 엄마 많이 아프다고 하던데 넌 괜찮니? 날 찾자마자 네 엄마가 다짜고짜 너랑 네 집사람 욕을 얼마나 하는지 네 걱정이 돼서 널 찾지 않을 수가 없었다. 가망도 없는 일에 괜히 네 몸이나 축내는 결정을 내릴까 봐서 말이다. 어떻게 된 사람이 세월이 그렇게나 흘렀는데도 욕심이 그렇게도 흘러넘치는지. 정말 그때 네가 아니었다면 진작 이혼했었을 게야. 그러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엄마 때문에 정신없긴 했었어요. 이식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긴 했는데 하지 않기로 했고 그렇게 말도 전했고요. 그래, 잘했다 잘했어. 내가 병원에 알아봤는데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도 네 엄마 욕심에 너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다고 하더구나. 병원 가보니 몰래 술까지 사다 먹었는지 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하여튼 너만 건강하고 너만 괜찮다면 됐어. 시부는 혹시라도 남편이 이식을 해주는 멍청한 결정을 내렸을까 싶어 단숨에 남편을 찾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의 말을 들은 시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금 남편의 손을 꽉 잡아주셨어요. 그간 고생했다고 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전해질 만큼 따뜻하게 말이에요. 그렇게 한바탕 눈물의 재회가 끝나고 시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아들아, 아까 말했다시피 집사람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여생을 집사람과 나 이렇게 둘만 살았단다. 그래서 우린 지금이라도 멋진 아들이 필요한데 너만 괜찮다면 다시 내 아들로 살아주지 않겠니? 아버지, 네, 그렇게 할게요. 감사해요. 이 녀석, 어릴 때도 눈물이 많더니 지금도 눈물이 많구나. 남편은 시부의 품에 안겨 펑펑 울기 시작했고, 그런 남편을 시부는 꼭 안아주었어요. 평생 부모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남편이 드디어 제대로 된 부모의 사랑을 받게 될 순간이었죠. 새롭게 만나게 된 시모는 참 따뜻하고 인성이 착한 사람이었어요. 생판남인 남편과 저를 오래전부터 자식으로 품은 사람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시더라고요. 그 덕에 남편과 저는 지난 세월을 위로받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시부가 하늘나라로 떠났다는 말을 들었어요. 시부가 예정을 생각해서 병원비도 결제해주고 다른 금전적인 부분도 도와줬지만 2달 만에 급성 폐혈증으로 돌아가시게 된 거죠. 사망보험금이 있었는데 그건 남편에게 상속되었어요. 그 돈으로 좋은 묘자리도 마련하고 가시는 길 섭섭하지 않게 잘 보내드렸네요. 그렇게 죽은 시모가 기억 속에서 잊혀질 때쯤 시부가 큰 돈을 주시더라고요. 아버님, 이게 무슨 돈이에요?
갑자기 돈을 왜 주세요? 그게 너희 지금이라도 임신 다시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 해서 말이야. 시험관 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들 해서 미리 이렇게 준비해봤다. 시험관이요? 그래, 너희 아직 나이도 젊은데 이렇게 포기하는 건 너무 아깝지 않니? 애를 싫어하는 애들도 아니고 계속 시도하다가 포기한 거라며. 그땐 여러모로 마음이 편한 상황이 아니었으니 힘들었겠지만 지금은 마음도 편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으니 다시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니? 시부의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다 싶더라고요. 임신을 열심히 도전하던 그땐 전 시모의 시집살이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렇게 마음 편히 지냈던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몸도 마음도 건강한 상태였으니까요. 시부의 말대로 다시 시험관을 도전했고 바로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기적처럼 임신에 성공을 하고 난 후에도 걱정은 많았어요. 또 유산의 아픔을 겪을까 봐요. 하지만 그렇게 기쁨과 걱정의 9달이 지나고 지금은 출산을 앞두고 있네요. 노산에다가 쌍둥이라 이것저것 검사할 것도 많고 몸이 무거워 힘든 점도 많았지만 곧 태어날 아가들을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절로 피어나네요. 저뿐만 아니라 남편과 시부모님들도 늘 웃음꽃이 피어 있고요. 사실 전 시모와 연을 끊을 때까지만 해도 이런 가정을 꾸리고 살게 될 거란 생각도 하지 못했었어요. 남편과 둘만 사는 생활에 불만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다니는 가족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생기기도 했거든요. 그랬는데 새로운 시부모님이 나타났고 그런 시부모님의 권유로 저희에게 곧 있으면 쌍둥이까지 생긴다니. 사연을 쓰는 지금 행복함에 벅차 눈물이 나면서도 전 시모의 생각에 씁쓸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어느 날은 남편과 전 시모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아무리 연을 끊어버렸다고 한들 생각이 나서요. 여보, 어머님 보고 싶진 않아? 엄마? 살아계셨다면 아직까지 원망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가시고 나니까 보고 싶을 때도 있긴 하네. 사실 나도 그렇게나 미웠는데 참 이상해. 그런데 여보, 나 그런 생각 가끔 한다? 그때 내가 아기도 빨리 가지고 출산까지 무사히 했으면 어머님이 날 좀 예뻐해 줬을까? 그랬으면 이날까지 어머님도 함께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당신은 그런 생각 안 해? 이 말에 한참을 망설이던 남편은 허공을 응시하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도 그런 생각하기는 해. 그런데 몇 번을 생각해도 우리 엄마는 출산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똑같은 모습이었을 거란 결론이 나더라고. 내가 오랜 세월 다 겪어봤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괜한 죄책감 가지지 말고 그저 돌아가신 분 미워하는 마음 없이 가끔 떠오르면 생각하고 그땐 그랬었지 하고 웃어 넘겨버리자. 알겠지? 그래, 알겠어. 남편과 저는 마주보며 웃었고 그날 비로소 전 시모를 완전히 용서하고 제대로 보내드렸던 것 같네요. 그 덕인지 요즘엔 전 시모 이야기가 나와도 웃어 넘길 만큼 여유가 생겼고요. 처음 이 사연을 쓸 때까지만 해도 고민이 참 많았는데 말이에요. 다른 사연처럼 이혼 사연이 아닌 절연 사연이라 더욱 고민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저희 가정처럼 상식에서 벗어난 시부모님의 행동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 사연들을 접하며 제가 겪었던 일들,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쉽게 끊을 수 있는 사이가 아니란 걸 누구보다 잘 알지만 그럼에도 아닌 건 끊어내야 더 멀리, 더 높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것이 악연이라면 더욱 단호하고 빠른 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로써 저의